상습 정체 구간에 일찍부터 차들이 모여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퇴계원 진출로 1차로에서도 화물차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판교에서 구리 쪽은 송파부터 토평까지 18km 구간 가장 길게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때 아닌 사상 검증 얘기가 너무 논란이 됐어요. 국민들 보기에는 너무 놀랍더군요. 아직도 저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 국회의원이라니.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체 사상을 언급했고요. 이인영 후보자는 민주주의가 그런 게 아니다, 이해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청문회에서 생긴 일,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생전 처음 이제 청문회란 걸 들어가 봤잖아요. 그렇죠. 초선으로. 보다가 예.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좀 다르죠? 예, 근데 저쪽이 일단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뭔가 손발이 안 맞고 예. 역할 분담이라든가 전략이 없었어요. 예. 근데 정말 이 지성호, 태영호 두 의원은 네. 어땠어요? 사실 제가 예. 선거 때부터 좀 염려를 했어요. 예. 아유, 그 탈북민 출신 두 분이 예. 이렇게 오면은 좀 분위기를 흐릴 텐데, 그러면서 걱정을 했는데, 김정은 그 사망설 때 두 사람이 그렇게 망신을 당하는 거 보고 예. 저 사람들은 오게 되면 우리보다 통합당 쪽에 오히려 더 부담이 되고 예. 통합당 이미지를 끌어내리는 네. 안 좋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무슨 저는 1987 영화에 예. 그 박처원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예. 너 빨갱이지 하면서 예. 뭐 빨갱이 죽여도 된다고 하는 그런 식의. 네. 그러니까 야, 이게 어떻게 사선 의원을 예. 아무리 옛날에 학생운동 했다고 저런 식으로 대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네. 원래 국회에서 같은 의원이 이 청문회석에 서게 되면 최소한의 예의는 좀 갖춰주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뭐 전혀 그런 게 없고 더 정말 험악하게 무지막지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해온 것 같아요, 태영 의원이.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준비가 아니고 태영호, 지성호 두 의원은 이 소수의 그 극우 세력, 자신들에게 열광하는 그 세력에게만 칭찬받으면 된다. 예. 나머지 사람들이 욕하든 말든 난 상관없다, 이런 태도인 거죠. 네. 질문을 좀 김일성 주체 사상, 뭐 반미 사상, 그리고 네. 뭐 사상 전향했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옆에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근데 겉으로는 이제 가만히 있고 뭐 조금 두둔도 조금씩 하는 발언을 했는데, 두둔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약간 이제 아니 그런 뭐 청문회 자리니까 네.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식의.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 다선 의원들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고 이 어느 정도 지위에 올랐다가 이렇게 국회에 들어온 의원들은 속으로 아유, 저 사람들하고 나랑 같은 의원이란 게 좀 창피하다 하는 생각을 속으로는 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대놓고야 못하죠. 아, 그렇습니까? 청문 보고서가,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야당은 반대했고요. 예, 근데 뭐 아주 결사 반대는 아니고 결국 우리 뭐 체면 좀 살리게 예. 이 영 신통치 않게 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이 체면 살릴 뭐가 없다. 네, 뭐 좀 하나라도 던져달라 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네. 그냥 알아서 하시오, 우린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강력 항의는 아니고 강력 반대도 아니었군요. 예, 예. 네. 그냥 그래. 흐지부지 해버린 거죠. 네. 사실 이인영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냥
어렵지 않게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진지를 구축하고 집중 포격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다음 주인데 이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에도 청문위원으로 들어가시죠? 예, 뭐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는 네. 2명, 네. 전체 의원 중에도 2개를 다 하는 사람은 4명밖에 없는데 네. 며칠 사이에 2개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네. 국정원장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가장 크게 그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은 뭡니까? 뭐 학교 관계를 가지고 지금 시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부분은 저도 들어봐야 내용을 알 수 있고 네. 이제 결국은 또 북한과 뭐 내통했다. 네. 또 여기서도 이제 그 색깔론 네. 그게 나오겠죠. 그래요? 근데 참 한심한 것이 이인영 후보자 청문회도 그렇고 예. 아니 지금 남북 관계가 정말 위중한 상황 아닙니까? 예. 위기 상황이고 몇 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청문회에 대해서 이거 뭐 제대로 된 청문회, 정책 검증하고 정부의 정책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하고 예. 그런 청문회라면 이틀 3일 해도 괜찮고 증인 여러 명 불러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대충 하고 넘어가자는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여당이라고 그래서. 네. 근데 이 아까운 시간에 그 30년도 넘은 얘기 해대고 네. 사상 검증 색깔론 이런 거 들이대고 과연 이래서 되는 건지 예. 참 국민들이 선거 때 그렇게 심판을 했으면 좀 다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뭐 말로는 혁신하겠다 쇄신하겠다 하면서 전혀 달라진 게 없다 하는 예. 생각이 들고요. 그 박지원 후보자가 내통했다 이런 말 하는 것도 네. 사실 우스운 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잘 아는데 처음에 이 6.15 정상회담 준비 과정을 초기에 외교부 당시 주중 권병현 대사 이런 네. 분들이 시작을 했고 후에는 또 지금 돌아가신 국정원의 어믹준 차장 예. 이런 분들이 교섭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다 만들어 놓고 박지원 당시 장관께서는 이제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네. 대통령을 대신해서 가서 확인 도장 찍어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한 일을 내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폄하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기관들과 공무원들 여러 명이 동시에 가담해서 이적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모욕적인 발언이죠. 네. 그런데 청문위원이면 또 묻고 따지고 막 또 예, 예. 검증해야 될 텐데 박지원, 서훈, 임종석 새 외교 라인 내정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좀 불안한 인사다 하고 비판하기도 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불안하다는 용어는 제가 쓴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언론에서 그렇게 제목을 다른 거고요. 아, 불안하다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그 세 분들의 경력이나 능력은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북한이 우리 남쪽을 상대를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우리가 미국을 설득하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냥 통미봉남하겠다 네. 이렇게 해버리고 있는데 북한한테 아무리 옛날 인연이 있으니 우리 잘해보자 지난번에 4.27도 같이 하지 않았냐 이런 소리 해봐야 네. 지금은 전혀 먹히지 않아요. 예예. 그러니까 옛날 얘기는 관심 없다. 또 4.27, 9.19는 우리가 선심 썼는데 오히려 손해를 봤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뭔가 북한을 만나서 협상을 하려면 써먹을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미국과 협의가 돼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지 네. 않으면 북한 만나도 소용없으니까 북한 쪽에서 만나주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분이 한두 분 있어야 되는데 미국을 그게 설득할 수 보이지 있는 않는다. 그런 인사 김몽걸이 그 자리에 아유, 갔어야 저는 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근데 청문회 때만 예. 좀 매섭게 파고들고 검증하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그래 청문회 스타로 떠올라요. 좀 비장의 카드 숨겨놓은 거 있어요? 아니, 저는 뭐 여당이니까 네. 또 제 소신이 있으니까 절대 뭐 신상이나 네. 뭐 사생활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죠. 당연히 뭐 색깔론도 나올 일이 없고 근데 예.
국정원 개혁 문제, 네. 개혁이 이루어졌다, 완전히 완성이 됐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아니죠. 갈 길이 여야를 멉니다. 할 거 없이. 네, 갈 길이 멉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어젠가요? 그 인혁당 문제. 네.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네. 아직도 그 피해, 고문 피해, 네. 억울한 감옥살이한 피해 받은 분들이 네. 아직도 시달려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국정원의 가압류와 지금 그 경매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 박지원 후보자께서는 네. 정보위원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문제를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네. 답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원걸 의원이 주진우 라이브를 잘 듣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매일 듣습니다. 국정원에 그렇습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친일파들이 국립묘지에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른바 친일파 파묘법 발의하셨는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결국 쉽게 말씀드리자면 네.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결국 친일 행위자로 네. 확실하게 공인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만들어 놓은 위원회에 의해서 네. 그분들은 유족에게 미안하지만 좀 이장을 해달라. 네. 이렇게 요청을 하게 하는 것이고 예. 유족이 없다든가 거부를 할 경우에는 네. 뭐 저런 방법이 있겠죠. 묘지 옆에다가 친일 행위에 대한 안내문을 붙여놓는다든가. 막 파서 그냥 다른 데 그러니까 보내다 그런 거 아니고. 파묘라는 표현은 네. 보수 언론에서 이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이 알겠습니다. 인륜을 어긴 행위다 이런 식으로 네.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고 파서 다른 데다 우리는 보내는 거, 파묘란 그건 말 쓴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 만약에 이장 권고라고 해야겠죠. 이장 공고에 응하지 않으면 그 옆에다가 편말을 세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뭐 엄연한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 재앙군이 내에서는 인터넷상에 예. 그 안내문 네. 이 사람은 뭐 국립묘지에 있지만 친일 행위자로 판명돼 있습니다. 팩트를 적은 건데 그것도 없애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아이 그건 안 되죠. 네. 그건 안 됩니다. 백선엽 장군이 친일 행위자입니다. 맞죠? 네, 친일 행위자인데 대전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예. 네. 지금 논란이 현행법상 어쩔 수 없죠. 없어서 없습니까? 이것도 어떤 국회에서 또 어떤 다른 그 논의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저는 뭐 법적으로는 이제 법은 만들어 가야 되는 거고 예. 최근에 이제 그분을 그냥 과도하게 찬양하고 예. 조금만 뭐라 그러면은 역적 취급하고 네. 이런 보수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예. 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네. 심지어 그분을 이순신 장군에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순신 장군은 예. 아시다시피 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예. 백의종군의 치욕을 겪으면서도 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 12척을 가지고 명량해전 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하고 싸웠죠. 그런데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일본군에 자원 입대한 사람이 어떻게 이순신 장군과 비교될 수가 있습니까? 네. 근데 저는 친일했다고 그래서 다 미워하지 않아요. 저는 예. 친일파 중에 제가 존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양민 학살이나 이런 것까지 인정할 수는 없겠지만 예. 이제 친일했는데 후에 스스로 반성하고 예. 나를 욕해달라 예.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저는 사실 존경합니다. 네. 그런 분 중에 과거에 이제 이항영 홍익대학교 총장이란 분이 있었는데 예. 12.6 사태 이후에 예. 홍익대학 총장을 물러나면서 스스로 예. 물러나면서 자기의 친일과 군부 독재 협조했던 자기의 과거를 처절히 반성하는 반성문을 신문에 올리고 나갔어요. 네. 근데 마지막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의 우리나라에 진정한 학문이 없고 진정한 교육이 없는 것은 모두 나와 같은 파렴치한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깊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결심도 합니다. 그러나 이 결의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갈지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심한 건망증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다시 그 더러운 처세 철학을 소생시켜 추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동료들은 나를 꾸짖어 주시고 제자들은 나를 손가락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존경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도 있네요. 예. 네. 이런 분도 있는데 지금 근데 이 글이 어디에 난 줄 아세요? 조선일보에 나왔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그것 때문에 이 보수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제가 좀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김홍걸 의원 뭐 계속 공격받습니다. 뭐 친일파 관련돼서 얘기하고 특별히 백선엽 장군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뭐 비판받는데 주로 또 부동산 다주택자라고 이렇게 아니 제가 그렇게 부자셨어요? 예, 2017년까지 무주택자 14년 동안 네. 월세 전세로 이사를 9번 갔었어요. 2017년까지요? 예. 그런데요. 근데 이제 이 대부분의 저는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네. 두어 달 안에 1주택자가 되고 싶어요. 예, 근데 예.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왜요? 제 부동산 자산의 대부분이 예. 빚이 없는 부동산은 유일한 것이고 예. 그게 동교동 집입니다. 아버지가 1962년에 사셨던 집. 네. 그때는 그 근처에 도로 포장도 안 됐던 변두리였는데. 근데 그 동교동 사전은 서울시에 저기 서울시에 기부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일한 친자였던 제가 자동으로 상속이 돼 버린 거예요. 예. 제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예. 그래 가지고 이제 저는 만약에 돈만 탐낸다면 지금이라도 팔아서 예. 상속세 엄청나게 나온 거, 예. 뭐 종부세, 재산세 갚고 돈 그래도 많은 돈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한테나 팔고 당신 저 집 부시고 새 집 지으시오 하면은 저는 좋아요. 그런데요. 그러나 두 분 어른께서 이 집은 기념관으로 만들어라 예. 하고 이 유지를 주셨기 때문에 네. 뭐 어떤 단체가 됐던 지자체가 됐던 정부가 됐던 그것을 기념관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분이 아니면은 예. 제가 그 집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도 보셨겠지만 그 집을 문화재로 만들어 달라고 신청한 것도 네. 그것을 좀 더 빨리 하기 위한 작업 중에 하나인데 예. 잘 아시지만 문화재로 되는 순간 가치는 없죠. 가치가 뚝 떨어져 아니, 버려요. 근데 그건- 일반인은 안 사요. 자, 동교동 사저가 비싸지만 그거는 그 문화재로 만들고 예. 그리고 또 다른 집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금방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정리합니까? 그러니까 빚이 대부분이고 저는 네, 알겠어요. 네. 부자 아닌 줄 알았는데 재산이 많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